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화공직 9급 국가직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5번까지 했고요. 6번, 물질 전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무차원 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1번, 슈미트 수는 운동량의 분자 확산도와 물질의 분자 확산도 간의 비를 나타낸다. 맞고요. 2번, 슈미트 수는 열 전달의 프란틀 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3번, 시어루드 수는 분자 물질 전달 저항과 유체의 대류 물질 전달 저항의 비를 나타낸다. 네. 4번, 시어루드 수는 열 전달의 오일러 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생뚱맞죠? 정답 4번. 4번이 너무 생뚱맞아서 금방 풀었겠죠? 자, 6번, 1번. 슈미트 수 뭐예요? D 뭐 A, B 안 써도 알겠죠? D분의 뉴 해서 뭐예요? 물질 확산도 그 다음에 운동량 확산도 그래서 또는 물질 전달분의 운동량 전달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슈미트 수가 되겠고요. 또 슈미트 수 뭐예요? DAB 뉴 동점도죠. 이거는 뭐 다 알죠. 프론트 람바의 알파분의 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열 확산도 분의 뭐예요? 운동량 확산도 그래서 그냥 열 전달분의 운동량 전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와 요거에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열 전달에 쓰는 거고 이거는 물질 전달에 딸딸딸 다 외우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시어로드 넘버 시어로드 수는 뭐예요? DAB 분의 KCL 또는 뭐예요? KC DAB L L을 밑으로 갖고 와서 뭐 L은 뭐 characteristic length LC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haracteristic length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대류 물질 전달 이때 KC는 열전도도 아니죠. 그래서 대류 물질 전달이고 이거는 L분의 DAB 해서 몰레큘러 분자 물질 전달.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몰레큘러 디퓨전이고 이거는 뭐예요? 컨벡티브 대류 컨벡티브 디퓨전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를 위로 올리고 KC를 밑으로 내리면 역수 이렇게 치면 되죠. 이것도 DAB 이렇게 그래서 L을 위로 올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자 물질 전달 저항 대류 물질 전달 저항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넘어오면 저항 내려가면 저항 그죠? 그래서 하나만 외워놓으면 저항은 거꾸로 되는 거죠.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플럭스 할 때 NA는 뭐 KC에 CAS CA 뭐 벌크 할 때 요 KC 요게 뭐예요? 대류 물질 전달 저항 뭐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자기 오일러 수가 나왔는데 오일러 넘버 그래서 그냥 EU라고 쓰는데 얘는 뭐예요? 관성력분의 압력이에요, 압력.
자, 한번 봅시다. 관성력분의 압력인데 참고로 프레셔 포스 압력이니까 포스니까 힘이죠. 힘이니까 뭐예요? 프레셔에다가 압력에다가 에어리어 즉 F 힘이에요. 힘. 여기서 압력이라고 쓴 거는 프레셔 포스야. 이게 P가 아니에요. 프레셔는 이 P고 에어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압력의 이때는 P가 아니라고 F라고 F. 오케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써보면 프레셔 곱하기 에어리어다 이거죠. 그래서 프레셔 포스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관성력은 질량 m에다가 뭐 한 거예요? 가속도죠. acceleration 가속도. 그래서 이걸 맞춰보면 압력 P 곱하기 단면적 A 그죠? 질량은 뭐예요? 밀도에다가 부피죠. 그래서 rho V 잘 기억하세요. rho V 그 다음에 acceleration은 가속도니까 선속도를 시간으로 또 나눈 거죠. 그래서 U의 time rho V 곱하기 U를 타임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PA 그죠? 그래서 rho 요 타임을 V 쪽으로 밀어주면 타임 V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퀄 뭐예요? PA 이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부피를 시간을 안 쓰니까 뭐 로 AU로 되는 거 알겠어요? 알죠? 부피를 타임으로 했으니까 단면적 뽑아주고 선속도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U 한 번 더 써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rho U 제곱이고 이렇게 날아가서 P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기억하시라. 자, 다시 합니다. 슈미트 넘버하고 셔루드는 알아요. 자, 오일러 넘버만 다시 봅니다. 관성력분의 압력. 그래서 뭐 여기 문제에서 나온 열전달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우리 암기하고 있는 거고 관성력분의 압력 이거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프레셔 곱하기 에어리어예요. 그죠? 프레셔 곱하기 에어리어 그죠? 그러면 압력이 되는 거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PA 이거 M은 rho V로 바꿔주고 A는 타임분의 U 그래서 PA 그대로 써주고 타임을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low time V U죠. 그래서 타임분의 부피니까 단면적 뽑아주고 U 한번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U 더 있고 그래서 A 날려주면 low U 제곱분의 P 요거 암기하시라. 그래서 이거는 뭐다? low U 제곱분의 P 오케이? 오일러 수는 low U 제곱분의 P고 관성력분의 압력 low U 제곱분의 P 그래서 오일러 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7번 그래서 정답 4번이었죠. 너무 쉬웠어요. 7번 관 입구에서부터 경계층이 관의 중심에 도달하여 완전 발달 흐름이 되기까지 거리를 전이 길이 즉 transition length LT죠. 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류의 경우 전이 길이는 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2번 청류의 경우 전이 길이는 유체의 점도에 반비례한다. 3번
유입되는 유체가 난류이고 관 내부의 유속이 임계 유속보다 크면, 유입되는 유체가 난류이고 관 내부의 유속이 임계 유속, 즉 임계 유속이란 뭐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4000이잖아요. 난류가 되려면 4000 이상. 그때의 유속을 임계 유속이라 해요. 그래서 그 임계 유속보다 크면 전이 길이는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측류의 경우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전이 길이는 길어진다. 자, 이렇게 7번 봅시다. 자, 이렇게 관이 있으면 이렇게 경계층이 최종적으로 되겠죠. 그죠? 이 경계층, 이게 U 벌크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측류일 때, 이거는 우리 C가 알고 있었으면 다 풀죠. D는 LT, 하점자 T죠. Transition Length. 그래서 0.05 레이놀즈 넘버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LT는 밑에다 써야 되죠. LT는 0.05 레이놀즈 넘버, 통일시켜 드릴게요. 레이놀즈 넘버 곱하기 D. 난류는 딱히 없죠. 40에서 뭐 50 이런 상수값이죠. 그죠?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2100, 4000 이 사이에 있으면 전이 영역, 즉 트랜지션 리전 해가지고 뭐예요? 측류 난류가 애매한 거고, 이쪽에 있으면 뭐예요? 측류, 이쪽에 있으면 난류죠. 그래서 400일 때의 속도 UC에서 크리티컬 빌라시티에서 난류가 4000부터 시작되니까 요때의 속도를 우리가 임계 속도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고, 다시 한번 이 측류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트랜지션 랭스는 0.05 레이놀즈 넘버 한번 써볼까요? 미분의 DU로 곱하기 D.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5 뮤분의 D의 제곱 U의 로. 끝났죠? 그래서 전이 길이는 요게 답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사지선다로 다시 가면 1번 측류의 경우 전이 길이는, 이게 측류일 때 식이죠. 요거 레이놀즈 다 집어넣으면 요거죠. 1번 측류의 경우 전이 길이는 LT는 관지름의 제곱, 맞죠? D의 제곱 비례 맞고. 2번 측류의 경우 전이 길이는 유체의 점도의 반비례. 그쵸? 반비례? 너무 쉽다. 그 다음 4번 먼저 볼까요? 측류의 경우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즉 U가 빠르면 비례관계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이 길이는 길어진다. 맞죠? 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3번 유입되는 유체가 난류이고, 난류이면 뭐예요? 상수죠. 40에서 50. 그 다음에 관 내부의 유속이 임계 유속보다 크면 전이 길이는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한다. LT는 전이 길이는 난류일 때는 상수죠.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7번의 정답 3번. 그래서 뭐 거의 화공기사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 8번 펌프에 의해 평판이 측류 흐름이 발생할 경우 평판이 유동의 시작 부분인 평판 입구에서 X메타만큼 떨어진 곳에서 국소 대류 열전달, 국소가 로컬이죠. 국소 대류 열전달 개수가 H 국소 이퀄 X 제곱 와트 퍼 메타 제곱 켈빈이고, 평판 입구에서의 출구까지의 평균 대류 열전달 개수가
12와트 퍼 메타 제곱 퍼 켈빈일 때 평판의 총 길이는, 그래서 쌤이 이거 나온다 그랬었죠. 네이버 밴드 1타 하공에서 나온다고 했더니 진짜 나왔어요. 해봅시다. 보면 8번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x예요. 근데 전체 길이가 L이면 H 에버리지는 어떻게 구해요? H 에버리지는 인테그랄 H 로컬 국소 로컬을 0부터 여기까지 dx로 적분을 때리는데 0부터 L까지 한 거를 뭐로 하면 돼요? 전체 길이 L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L분의 1 인테그랄 H 로컬이 얼마였어요? 0부터 L x제곱 dx였죠. 그래서 L분의 1 x의 제곱 적분하면 뭐예요? 2 플러스 1분의 1 2 플러스 1 0부터 L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12와트 퍼 메타 제곱 켈빈 이거래. 그래서 따라서 요거 L 넣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L 제곱은 36이죠? 그래서 따라서 L은 6 메타. 오케이? 그래서 H average는 인테그랄 제로부터 저 끝에 최종 길이, 그 다음에 H 로컬 거리, 이거를 그 거리까지 적분 때린 거를 그 길이만큼으로 평균해 준다. 그래서 요거만 알았으면 푸는 문제였죠. 자, 9번 물질의 이송 및 처리에 사용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왕복 펌프는 기계의 회전 운동으로 유체를 정방향으로 수송하는 펌프이다. 왕복 펌프가 아니고 뭐예요? 원심 펌프죠. 왕복 대신에 원심 펌프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펌프 관련된 건 너무 잘 나오죠. 그 다음 오리피스는 면적 유량계가 아니고 뭐예요? 압력차 유량계죠. 다른 말로 뭐예요? 차압식 유량계. 그죠? 로타미터는 압력차 유량계가 아니고 면적 유량계죠. 그래서 오리피스와 로타미터가 바뀌어야 됐죠. 너무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압축의 효율은 등온 효율이 등 엔트로피 효율보다 높다. 그죠? 이건 뭐 선생님 엄청 많이 써놨는데 그냥 키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9번 보면 3번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화공 연력학 시간에도 했지만 압축하고 이렇게 팽창이 있으면 압축이 펌프, 팽창은 터빈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압축일 때 뭐예요? WS 아이센트로피 이거였고, 팽창일 때는 WS 아이센트로픽 WS 실제 일. 그래서 이거 꼭 헷갈리니까 암기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너무 많이 써놨다 설명을. 3번에 기억 보면 WS 아이센트로픽, 그 다음에 WS
아이소서멀. 그래서 이게 셈이 등온이라고 해서 이게 등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네. 요 S가 등 엔트로피일 때고 요게 등온일 때고. 그래서 형태는 똑같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압축기잖아요. 압축기. 압축기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압축기일 때랑 압축기인데 등 엔트로피일 때 효율과 등온 효율. 일부러 구분하려고 쌤이 ST 썼고요. 그래서 이게 압축기라는 거 똑같은 거 다 아는 거고. 한번 읊어볼게요. 등온 효율. 압축기로 필요한 압력을 구하기 위하여 등온 압축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동력과 실제로 필요한 동력과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으로부터 WS가 일정 시 아이센트로픽이 아이소서멀보다 크다. WS 아이센트로픽. 얘가 아이소서멀보다 크다. WS 같을 때. 그래서 그림 보면 요거는 막 따지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겠네요. 그죠? P1, P2 이렇게 있으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슬로프가 좀 심하죠? 기울기가. 요게 아이센트로픽이고, 즉 다시 말해서 N이 비열비 감마일 때고,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요렇게 가는 게 뭐예요? 등온, 아이소서멀이죠. 등온이 조금, 우리 카르노 기관이든 뭐든 등온이 N 이퀄 1일 때죠. 요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폴리트로픽 과정이잖아. 그래서 요게 아이센트로픽이고 얘가 아이소서멀인데, 그죠? 그때 이 쌤이 얘기했지만 공업일하고 절대일 있으면, 절대일은 인테그랄 PDV인 거고, 이게 절대일, 즉 절대일일 때는 뭐예요? 걔의 경계가 변화, 즉 피스톤에서 밀폐계에서 뭐예요? 닫혀 있지만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경계가 변할 때는 인테그랄 PDV를 쓰는 거고, 이 공업일이라고 해서 이거 객과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공업이라고 해서 샤프트 워크, 추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뭐예요? VDP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펌프나 터빈 들어가고 나갈 때 부피 변화 없잖아요. 그래서 압력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기를 할 때는 공업일을 쓴다 이거지. 이런 거는 언제 쓰느냐? 개방계 축일,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밀폐계인데 경계가 바운다리가 바뀔 때. 그래서 인테그랄 PDV이고, 개방계, 그래서 축일 때, 터빈이라든지 펌프.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걔가 일을 했으면 마이너스, 뭐 일을 받았으면 플러스, 이거는 나중 문제고, 요렇게 하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축일만 따지고 있죠. 그러면 요 PV 선도에서 요 등원, PV 선도에서 요 등원일 때랑 아이센트로픽,
요거랑 어떤 게 더 면적이 커요? 아이센트로픽이 크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커서 이거.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사실 이거. 연력하고 뭐 엄청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압축계 효율은 등원 효율이 등 엔트로피 효율보다 높다? 아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이었어요. 요 그림. 그래서 완전히 연력학적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스팀젯 이젝트. 스팀젯 이젝트는 진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스팀젝트 이젝트. 진공 펌프는 뭐예요? 대기압 이하에서 흡입하여 대기압에 대해 배출하는 압축기. 그래서 뭐 760mm HG면 뭐 750, 740, 730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0까지 뭐 해당되는 건데 한번 읊어보면 진공 펌프의 기본 종류이지만 운동 부분이 없는 것을 제트 이그젝트라 한다. 즉 운동하는 부분이 없어요. 아무 그냥 없이. 그러니까 진공 시스템을 하여튼 그건 됐고 제트 이그젝트라 한다. 수증기 제트 이그젝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높은 진공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송 대상 기체는 공기이며 모티브 플루이드, 즉 원동 유체는 수증기이다. 약 7atm의 수증기를 수렴 확대 노즐에 도입하여 초음속으로 확산 원뿔, 디퓨전 콘을 통과한다. 공기를 비롯하여 수송 대상 기체는 확산 원뿔의 첫 부분에서 수증기와 혼합되며 음속이나 그 이하로 속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제트 이그젝트는 특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계적 진공 펌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성 기체의 취급에 특히 유용하다. 그래서 사실 스팀 제트 이그젝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고 헤맸을 텐데 중요한 거는 1번, 2번은 확실한 거고 3, 4번 중에 여러분들이 골탕을 먹었을 텐데 3번에 요 의미만 알면 그죠? 4번 진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 그죠? 그렇게 확인이 됐겠죠? 그래서 보면 제트 이그젝트는 한번 이거 뭐 쌤이 여러 가지 뭐 적어 놨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스팀 제트 이그젝트를 한 번 정도 뭐 접해보지 않았으면은 풀기가 조금 난해한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췄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러프하게 이해 차원에서만 해보면 여기로 베이퍼가 들어가요. 베이퍼 인렛. 그리고 요렇게 스팀 인렛. 요게 1번 스팀 인렛. 그래가지고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요. 2번. 그리고 당연히 요 부분은 스팀 노즐이 되는 거고요. 노즐. 아주 좁은 부분 스팀 노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디스차지 방출돼요. 디스차지 방출.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당연히 디퓨저 확산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1번이
1번이 고속으로 분출이 돼. 스팀이. 수증기네요, 수증기. 고속 분출되고, 이게 고속으로 분출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베르너 이퀘이션 잘 기억하겠지만, 속도가 무지 빠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죠. 저압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 베이퍼를 빨아올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2번이 뭐에 해당하냐면 베이퍼 빨아올려짐. 왜냐하면 저압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여기 저압이 형성되죠.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 상대적인 거 고압에서 저압으로 싹 가죠. 그래서 이제 3번, 여기 3번인데 이제 양수, 이거는 뭐 양수 펌프 하듯이 이렇게 빼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보면은 물 분사 펌프, 제트 진공 펌프, 보일러, 뭐 급수용 이젝트, 배수용 이젝트 뭐 잔뜩 있어가지고 뭐 구동 유체, 그래서 구동 유체가 뭐 액체고 송출 유체가 기체인데 이렇게 오면 어렵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스팀, 제트, 이건 뭐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확실히 알았어야 돼요. 이그젝트 해서, 자, 이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죠. 진공 펌프의 기본 종류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설비 없어. 막 뭐라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진공 시스템을 위해 만드는데 뭐 특이한 게 장비가 안 들어가고 그냥 간단해. 자, 읽어볼게요. 진공 펌프의 기본 종류이지만 운동 부분이 없어. 여기 운동 뭐 해? 없어. 임펠러 돌아가고 이런 거 없어요. 운동 부분이 없는 것을 제트 이젝트라 한다. 자, 제트 이젝트 뭐예요? 운동 부분이 없어. 전혀 운동 안 해. 그냥 제트가 팍 뿌려주는 거잖아요. 분사? 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제트 이그젝트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 주셔야 돼. 그 다음 수증기 제트 이그젝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스팀이 수증기죠. 수증기 제트 이그젝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상당히 높은 진공을 만들 수 있대요, 이 시스템이. 그죠? 그 다음 수송 대상 기체는 공기이며, 자, 수송 대상 기체는 공기이며 원동 유체는 수증기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따르게 쓰고 있는데, 요게 구동 유체예요. 그래서 얘는 모티브 플루이드야. 그러니까 구동만 시켜. 오리지널은 뭐다? 얘야, 얘. 베이퍼. 얘가 뭐다? 송출 유체야. 얘가 목적이야, 얘. 얘가 목적이야. 오케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얘가 수송 대상인데, 여기서는 베이퍼인데, 공기가 쓰일 때도 있더라. 여기가 공기일 때는 여기 똑같아. 스팀이야. 그래서 구동유체, 원동유체. 그래서 원동유체 영어로 뭐다? 모티브 플루이드. 모티브 플루이드. 그래서 약 7atm의 수증기를 수렴 확대 노즐에 도입하여 초음속으로 확산 온불, 디퓨전 되죠. 이렇게 콘이죠, 콘. 우리 꽃갈콘처럼. 근데 확산되는 거, 를 통과한다.
그래서 공기를 비롯하여 수송 대상 기체는 확산 원뿔의 첫 부분에서 수증기와 혼합되어 음속이나 그 이하로 속도가 낮아진다. 제트 이젝트는 특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계적 진공 펌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성 기체의 취급에 특히 유용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사해 보니까 물 분사 펌프 뭐 또 뭐예요? 지금 얘기한 제트 진공 펌프, 그 다음에 보일러 급수용 이젝트, 보일러 급수용 이젝트, 즉 이젝트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암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팀, 제트, 이젝트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 스팀 가지고 아주 제트가 막 확 쏟는, 확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팀 가지고 분사해서 빠르게 요 송출 유체를 전달하는 건데, 얘의 진공 시스템, 높은 속도의 구동 유체가 낮은 속도의 유체를 뿜어낸다. 자, 이거네요. 그죠? 딴 거 없어요. 진공 시스템 뭐예요? 쌤이 하도 많이 적어놔가지고 키포인트만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진공 시스템 만들기 위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진공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구동 유체, 원동 유체, 즉 모티브 플루이드가 여기서는 스팀이에요. 스팀. 즉 여기서 스팀은 수증기인 거고, 얘는 베이퍼니까 뭐예요? 에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수증기만 스팀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물질들의 가스는 베이퍼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수증기 가지고 이 스팀 노즐을 아주 요 좁은 관으로 촥 고속 분출을 한단 말이에요. 고속 분출을 하면 여기가 저압이 되죠. 속도가 엄청 빠르면 압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진공 만든다 이 소리예요.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면, 즉 저압으로 만들면 여기 있던 게 빠르게 흡입이 돼서 쫙 나간다. 그 컨셉이 스팀, 제트, 이젝트의 원리다. 그래서 제트, 이젝트, 도대체 어떤 게 제트 마냥 분사가 되느냐? 스팀이 분사된다. 오케이? 스팀이 분사돼서 베이퍼, 뭐 각종 물질의 베이퍼, 그러니까 액체가 이제 베이퍼가 되겠죠. 베이퍼나 뭐 공기도 해당되나 봐요. 그래서 요것들을 갖고 간다. 그래서 요거 사실 어려웠어요. 뭐 이거 맥케이브 책, 뭐 웰트 책은 전달 현상이니까 거의 다루지도 않고, 맥케이브 책에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왔나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 이제 3번이 아까 얘기했던 연력학, 그거 생각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웠다. 자, 그 다음 10번. 다중효용관 증발기를 조작할 때 각 효용관마다 펌프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급액 방식은, 이건 뭐야? 쌤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예요? 거꾸로 가야 되니까 뭐예요? 정답은 역류식. 그죠? 역류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역류식이고, 이거 화공기사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 뭐예요? 순유식.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뭐예요? forward feed.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이제 킥으로 그릴 텐데,
역류식 뭐야? 백워드 피드. 그죠? 이거는 증발관 1, 증발관 2, 증발관 3, 증발관 4. 그죠? 그 다음에 C. 이게 뭐예요? 혼합류식. 혼합류식 급성. 믹스드 피드. 믹스드 피드고, 요 네 번째 게 뭐예요? D. 얘가 병류식. 그래서 영어로는 federal feed. 그래서 스팀은 한 번 들어가서 띵띵띵띵띵띵 해서 나와요. 스팀은 한 번에 끝나. 그냥 띵띵띵띵띵띵띵. 그죠? 스팀은 한 번에 들어가서 나와요. 스팀은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 끝이야, 끝. 그러면 피드는 어떻게 돼요? 여기로 들어가죠? 피드. 그래서 여기가 1, 2, 3, 4 효용관이죠? 1, 2, 3, 4 효용관이면 피드가 들어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놈이 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놈은 이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응? 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thick, 두꺼운, 즉 농후한, 이런 뜻이죠. thick liquor를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때 요 위로 가는 놈은 뭐예요? 거의 베이퍼에 가깝죠. 이게 수용액이라면 피드가 거의 뭐예요? 스팀처럼 물이 많은 거죠. 뭐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예요? 뭐 한번 미량에, 아니면 뭐 미량 아니더라도 1%, 2%의 이 피드의 농도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베이퍼를 가지고 뭐예요? 와서 꼭 이 스팀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요거를 꼭 수증기처럼, 스팀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올라가면서 열교환하고, 또 얘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빠져나가고, 또 얘도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요게 계략도예요. 당연히 뭐 여기 뭐 농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환류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진짜로 얻고 싶은 거는 이 피드에서 얘는 베이퍼가 꼭 스팀처럼 작용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메커니즘이고, 그죠? 이 메커니즘이고, 얘는 꼭 스팀의 역할처럼 사용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피드의 흐름과 베이퍼의 흐름이 같으면 순류식이에요, 순류식.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은 항상 뭐예요? 여기가 온도가, 여기서의 핵심은 항상 여기의 온도가 하이 T예요, 하이 T. 이쪽은 로우 T야. 즉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고압이고 여기로 갈수록 저압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압에서 저압으로 갈 때는 쉽잖아. 근데 저압에서 고압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 펌프가 필요하다고, 펌프가. 그래서 펌프를 묻는 거야. 그치?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감압이 된다. 온도가 계속 떨어져서. 그리고 이런 선들을 이동한다 해서 이송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순유식에서는 펌프가 뭐 화공기사 시험에도 나왔지만 순유식에서는 펌프가 요 피드 당겨줄 때 요 한 번, 피드 당겨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 얘 뭐예요? 농축액을 배출할 때 한 번.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온다. 그죠? 근데 뭐예요 이거? 역류식은 뭐예요? 역류식은 거꾸로 이쪽에서 피드를 여기에서 피드를 들이대는 거야. 반대에서. 그래서 나온 놈이 어떻게 돼? 들어가고 다시 나온 놈이 어디로 가? 들어가고 나온 놈이 들어가고 그 다음 최종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종 물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거야. 얘는 변함이 없어. 얘 패턴은. 즉, 베이퍼가, 이 피드의 베이퍼가 흐르는 방향은 늘 이 방향이야. 근데 피드는 반대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라 해서 병류식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용액에 이제 베이퍼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또 일로도 나가는 거고, 그래서 뭐 스팀이야 당연히 들어왔다가 컨덴세이트 응축되는 건데, 펌프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스팀, 얘가 뜨거운 놈이 지금 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온이라고 했죠. 하이티, 얘 저온이야. 그러면은 쌤이 여기 고압 걸린다 그랬죠? 여기 저압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갖고 가야 되니까 이 이송선에 다 뭐다? 펌프가 필요해. 오케이? 각 효용관 사이에 농축액 펌프가 필요. 그래서 역류식은 다 필요하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각 효용관마다 펌프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역류식. 그래서 그리고 이 화공기사 2015년 1회 나왔던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효용 증발기에 대한 급송 방법 중 한 효용관에서 다른 효용관으로의 용액 이동이 요구되지 않은 거. 용액의 이동이 없대. 그 병류식이야 이거. 용액의 이동이 없어. 한번 볼까요? 피드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거 딸딸딸 외워야 돼. 그냥 나와. 또 피드를 넣잖아. 그냥 나와. 피드를 넣잖아요. 그냥 나와. 피드를 넣잖아요. 그냥 나와. 당연히 증발관마다 이송선 이거 연결 안 돼 있어. 그래서 뭐다? 용액 이동이 요구되지 않아. 이게 2015년 1회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면 베이퍼는 어떻게 움직여요? 당연히 이렇게 가죠. 얘는 변함없다 그랬잖아. 항상 띡띡띡띡띡띡. 그죠? 그 다음 띡띡띡띡 띡. 조심해야 될 게, 스팀은 여기서만 작용되고 이 베이퍼들은 이 원액에서 나오는 탑 상부로 올라가는 베이퍼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증기는 여기서 한번 쓰이고 말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일로 최종 나갈 거고, 그지? 그래서 얘가 피드고 얘가 식 리커. 우리가 원하는 거야. 여기도 식 리커, 얘도 식 리커, 얘도 식 리커. 그래서 이송선이 없어. 단절이야. 이게 병류식. 쉽게 말해서 한 증발관에 다 피드를
보낸다 이거지. 그리고 바로 나온다 이거지. 이게 160. 그 다음에 또 화공기사 2010년 1회에서 시험에 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다중효용 증발관에 있어서 원액의 점도가 낮고 첫 효용관에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도가 커지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점도가 당연히 커진다는 거는 베이퍼들이 막 날아가서 이제 원액이 원액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희박액 공급과 농축액 배출에 펌프가 필요하나 효용관 사이에는 펌프가 필요 없는 거. 순유지, 순유. 즉 이쪽으로 가면서 농도가 진해져. 근데 뭐다? 펌프가 여기 두 군데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순유로 나왔었고, 지금 우리가 저 화공지 9급에 나온 거는 뭐예요? 각 효용관마다 펌프 시설. 그건 뭐예요? 역류다 이거지. 그러면 혼합은 뭐야? 혼합은 여러분들 맥케이브 책 보면 잘 나와 있죠? 여기에 피드를 넣어주면 이거 기준으로 우측은 정방향이야.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와서 이거는 뭐야? 이렇게 역방향이야. 이쪽 편은 여기야, 역.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피드를 넣은 거에 이쪽은 순방향, 이쪽은 역방향. 오케이? 그 다음에 고민할 것도 없이 얘는 와서 쭈르륵 이렇게. 이거는 변함이 없어. 베이퍼의 방향성은. 그죠? 변함이 없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펌프가 어디 필요해요? 순방향은 필요 없고 역방향이니까 얘 펌프 필요하고 또 얘 일로 가야 되니까 펌프 필요하고. 왜냐? 이쪽이 고압, 고온, 저압, 저온. 항상 그거만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케이브 책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쌤 중에서 답만 불러주고 넘어가도 되는데 짚어봤어요. 그래서 10번 역류식 급액 됐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1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 용기에 입자 밀도 200kg/m3인 분체를 가득 채웠다. 용기에 채워진 분체의 질량이 300g이라면 이 분체의 겉보기 밀도는, 뭐 이거 너무 황당하죠? 이렇게 쉽게 줘서. 정육면체예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있어. 있는데 여기 10cm야. 정육면체면 참 이게 아니죠. 참 착각했네. 정육면체면 이거잖아요. 근데 한 모서리가 이게 10cm래. 근데 입자의 밀도가 얼마래요? 2000 kg/m3이래. 근데 용기에 채워진 분체의 질량, 입자의 질량이 300g이래. 이게 입자의 밀도인데 여기에 채웠을 때 겉보기 밀도를 물어봤어. 그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입자들을 막 채우면은 입자들 막 채웠어. 여기 빈 공극 있지 않아? 근데 겉보기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입자의 겉보기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뭐 할 필요 있어? 정육면체의
그냥 부피잖아. 부피분의 입자의 질량. 그치? 너무 쉽지. 공극을 포함한 그냥 이 전체 그냥 눈에 보이는 부피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cm에 3승이면 끝나는 거고, 입자의 질량은 300g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진밀도네, 진밀도. 그지? 이거.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메타 삼승이니까 뭐 맞춰주면 되지. 1000g 1kg 곱하기 100cm 1m 3승이니까 3승. 그죠? 그람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하면 킬로그램 메타 3승. 그죠? 단위 맞춰줬고, 이건 1000이고, 공 4개네요? 이건 뭐예요? 공이 3개, 6개네? 공이 이거 1000이에요, 1000. 그러면 공이, 아니지, 10의 3승이네?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위에다 써볼게요. 이퀄 300 곱하기 2개인데 3개니까 10의 6승이고 10의 3승 곱하기 이것도 10의 3승이네. 10의 6승 10의 6승 얼마야? 300이네. 그죠? 정답 300kg/m3. 그래서 뭐 곱보기 밀도는 뭐예요? 그냥 체외곽 밀도분의 체외곽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너무 쉬운 거를 출제위원이 내셨고요. 자, 그래서 11번 됐고, 12번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도.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의 점도는 감소하죠. 그리고 기체의 점도는 증가한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액체 바글바글 온도를 끓여. 그러면 액체가 뭐예요? 분자간이 멀어지겠죠. 막 기화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끈적임이 덜 하잖아. 그래서 액체의 점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고, 기체의 점도는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기체들을 온도를 막 깡통에 있는데 막 떼워. 불을 지펴. 그러면 기체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아지죠. 자주 부딪히니까 끈적이는 거잖아. 자주 끈적이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2번 하수 슬러지와 같이 임계 전단 응력. 이게 뭐예요? 항복점이죠. 항복점. 항복점. 임계 전단 응력이 뭐라고요? 항복점이잖아. 이거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흐르기 시작하는 액체를 유사가소성 유체가 아니고 뭐예요? 빙햄 플라스틱 플루이드잖아. 빙햄 플라스틱 플루이드잖아. 그죠? 항복점 몰라? 타우 제로. 그지? 이건 타우. 그죠? 그래서 이게 임계 전단 응력. 너무 쉬웠다. 그 다음 3번 1cm/S는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크와 같다. 이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4번 20도씨 물의 점도는 약 1cm/S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점도 단위는 너무 잘 나오니까, 자 3번 봅시다. 1cm/S는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컨드다. 빨빨 바꿔줘 보면 되지. 이거 우리 사실 외우고 있지만 뭐예요? 1cm/S는 0.01 포이즈고 0.01 g/cm 세크고 빨리 바꿔줍시다.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크 제곱. 1뉴턴은 1kg의 질량을 1m per second 제곱. 그죠? 가속도. 그죠? 됐어. 그러면 단위만 맞춰주면 되지. 뭐예요? 그램, 킬로그램이니까 1000g, 1kg. 또 뭐만 맞춰주면 돼요? 센치 있네? 센치 날려야 되겠죠. 100cm는 1m. 그죠? 그러면 빨리빨리 지워봅시다. 그램, 킬로그램, 센치. 그럼 메타. 그 다음에 여기는 세크인데 여기는 세크 제곱이죠.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없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뉴턴 퍼 메타 제곱 곱하기 세크야. 즉 다시 말해서 뉴턴 퍼 메타 제곱이 파스칼이고 여기 세크야. 그지? 같아. 그죠? 그러면 0.01 1000이고 100이니까 10분의 1이네. 즉 0.001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성 나오네. 빙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여러분들은 2번 알았으니까 3, 4번 안 했을 거예요. 20도씨 물의 밀도, 물의 점도 다 알죠? 이거 H2O at 20도씨. 이건 하첨자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해 보통 하죠. 그래서 물의 점도는 얼마입니까? 0.01 포우즈로 암기하셔도 되고 1cm 포우즈. 그죠? 다 알고 있었죠?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정답은 2번이었고, 자 13번 이성부계의 증류에서 개의 평형 상태를 정하기 위해 고정해야 하는 독립적 세기변수. 독립적 세기변수 시강 특성이잖아요. 온도나 압력 뭐 이런 거. 이거 뭐 사실 13번 자주 나오는 거고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 E-PC방. 그지? 이성분계니까 증류에 해당되니까 뭐예요? L도 있고 V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분계. 또 평형 상태일 때만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상이 몇 개 있어요? 증류는 리퀴드 베이퍼, 볼 것도 없고 컴포넌트. 그래서 뭐 점수 주려고 이거 뭐 1초 만에 여러분들 풀었겠다. 정답 13번에 정답 2번. 자 14번 비압축성이면 뭐예요? 유체 중에서도 액체예요, 기체? 액체죠. 만약에 기체 중에서도 밀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비압축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데 통상 액체죠. 비압축성의 뉴턴 유체가 원통형 관을 흐르는 하겐 포이제우일레. 포이제우일레는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하겐 푸아즈. 하겐 푸아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너무 많이 했다. 정상 상태의 측류 흐름. 빙고. 2번 내척 벽면에서의 유체의 속도를 0으로 하는, 즉 속도가 0이죠. 벽면에서 그 관 중심에서 맥스 벨라시티고요. 그래서 유체의 속도를 0으로 하는 노 슬립 컨디션, 그죠? 적용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늘 애용하고 있죠. 너무 쉽다. 3번 점도가 2배가 되면 평균 유속은 2분의 1배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통형 관 중심에서의 유속은 원통일 때 평균 유속의 4배와 같다. 이게 틀렸죠. 평균 유속의 4배와 같다. 그래서 14번 이거는 뭐예요? 하겐 푸아즈식만 암기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건 점수 주려고 사실 낸 문제인데. 14번 항상 식 여러 개 외워야 되죠. F 마찰 손실은 로분의 델피다. 그래서 GCD 제곱 로우 32 뮤 UL
측류일 때, 측류. 그죠? 하겐파즈식은 측류일 때잖아. 그리고 또 외워줘야 될 게 유량. 128 μL 파이 델 P D사선. 직경이에요, 직경. 직경일 때 128이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만 좀 외운다. 그래서 1번 정상 상태 측류흐름 맞는 거고요. 2번 RW 즉 벽면에서 월이죠, 월. RW에서 뭐예요? U는 0. 이게 노 슬립 컨디션이잖아. 다 아는 거고. 3번 속도하고 3번 뭐예요? 점도가 2배가 되면 평균 유속은 2분의 1배가 된다. 서로 반비례라는데 한번 볼까요? 볼 것도 뭐 있어? 여기서 그냥 할게요. 이쪽에서. 그죠? U하고 뮤하고 같이 있네? 우변에 서로 같이 있을 때는 반비례죠? 그래서 평균 유속과 점도가 반비례야. 그죠? 반비례니까 점도가 2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지? 서로 반비례니까. 그 다음, 원통형 관 중심에서의 유속은 평균 유속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4번은 평균 유속은 0.5 또는 2분의 1 Umax죠. Umax는 뭐예요? 원형관에서 U센터, 요 센터 라인에 있을 때, 이 관이 있으면 중심에 있을 때가 Umax잖아. 그치? 또는 0.5 Umax 이렇게, 또는 뭐 0.5 U 센터 라인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자, 이건 거를 아니까 뭐예요? 원통형 관 중심에서의 유속, 원통형 관 중심에서의 유속이니까 뭐예요? Umax 얘죠? 얘는 평균 유속, 이 평균 이거 넘기면 되죠? 2 되죠? 2 이렇게 요 관계만 보면 2분의 1인데 넘기면 얼마다? 2배. 최대 유속은 평균 유속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4배라고 돼 있죠. 그죠? Umax는 평균 유속의 2배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동일한 재질의 벽을 두 겹으로, 동일한 재질의 벽, 요 15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16번 봅시다. 16번 1차 비가역 균일계 액상 반응 A가 B로 가고 부피가 V인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에서 진행된다. 반응기 입구에서 공급되는 A 농도가 1.2몰/리터이고 반응기 출구에서 A 농도는 0.3몰이다.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같은 반응물을 부피가 절반인 두 개의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반응을 진행할 때 두 번째 반응기 출구에서의 A의 농도는, 이거 선생님 유튜브 올린 것 같아요. 16번 이거 퀵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번에는 연력학 문제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뭐 등온하고 뭐 등 엔트로피 그거 관련 거 말고는. 자, 뭐래요? 요거 V인데 요거 연속으로 하는데 반 쪼개 가지고 했을 때를 지금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CSTR이니까 CA0 타우 FA0 V 마이너스 RA XA, 그죠? 그래서
CA는 CA0 1-XA. 요 식에서 우리가 전하율 찾아줄 수 있죠? 얼마요? CA0 1.2, 1.2, CA 0.4. 그죠? 뭐 이 식으로도 찾아도 되고, CA0 빼기 CA 이렇게 정의식으로 찾아도 되고, 뭐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얘 얼마요? 3분의 2. 전하율을 찾아줬어. 그래서 타우는 이거 올리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A CA0 XA. 그죠? 이거는 어떻게 또 써요? 편하게. CA0 빼기 CA죠. 그 다음에 얘는 K CA0 1-XA. Right? 다 알아, 우리. 너무 편해. 그래서 CA0 얼마? 1.2 빼기 0.4. K 미지수니까 내버려 두고 CA0 1.2 곱하기 1-XA 전하율 3분의 2. 그죠? 따라서 K 타우 댐켈러 넘버 K 타우 인 거를 알아냈어요. 이게 첫 번째 탱크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예요. K 타우를 구했어. 그럼 B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암기하고 있죠? 시리즈일 때 I 탱크 1차에서 I 탱크 1, 2 뭐 쭉 가서 I번째 탱크면 나오는 게 CI, 들어가는 게 CI-1이죠. 그래서 CI-1이 농도가 당연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K 타우 요 I 탱크의 스페이스 타임이니까 요거. 그래서 이 CSTR일 때 특히 1차 반응일 때 이거는 키포인트죠. 키포인트. right? 그리고 N개가 있다 하면 어떻게 CA0 CAN 그죠? 1 플러스 K 타우 I 또 뭐 사실 또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틀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하고 있을 거고 요거도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CA2를 원하는 거죠. CA2, CA1, CA0 그죠? 그래서 CA2는 씩씩 바꾸면 CA0 1 플러스 K 타우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서 타우는 뭐예요? V0는 똑같다고 하면 여기나 동일하다고 했죠. V0, V0 똑같다고 하면 부피율량 이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각각의 반응이 다 크기 똑같은데 얘 이거 타우 1이라고 치면 이 타우 2는 V0는 똑같고 반응기가 반쪽이죠. 그럼 뭐예요? 2분의 1의 V0, V 뭐예요? 타우 1. 그래서 여기서의 타우는 2분의 타우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2분의 타우. 그러니까 여기가 타우 1이에요. 여기는 타우 2고. 그죠? 그래서 2분의 타우 1.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거 유튜브에서는 길게 증명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바로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CA0 얼마예요? 1.29 1 더하기 K 타우 1이 얼마였어요? 2잖아요. 2 나누기 2는 1이네. 그러면 4네요. 4. 1 더하기 1은 2의 제곱 4. 1.2. 그래서 얼마? 4분의 1.2. 얼마? 0.3. 농도 몰
리트. 그래서 쌤이 시간 관계상 증명을 안 했는데 하도 많이 해줘가지고 답은 요거고, 핵심은 K타우 구하는 거. 이거 항상 1차 그 다음에 반응기 크기가 같을 때 이렇게 틀리면 n 못 넣죠. 1k 타우 1 1 플러스 여기서 첫 번째 반응기에 타우 1 k 타우 2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승이 안 되죠. 그래서 1차면서 반응기 크기가 같은 CSTR일 때는 특징이 뭐다? 요식과 요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CA2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막 주구장창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 정답은 1번 0.3 몰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